대전환의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의 회계 세무 제도의 현재와 미래,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을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 챗GPT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세대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완전히 혁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전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세무회계에 발표하는 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얘기, 조금 전에 가상화폐에 얘기를 했는데, 가상화폐 2017년에 내가 제일 먼저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지금 기만하고 있다고.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하는데 2017년에 했던 것을 여태 미루고 해가가지고 지금 엉망진짜, 전 정권, 구정권, 신정권 좀 문제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회 얘기를 하고, 지금 챗GPT를 해가지고 있는데 챗GPT를 쓰고 있는 교수들이 몇이가 돼 있냐 하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초록에 요약이 딱 돼 있어요. 초록이. 그러니까 초록을 보시면은 오늘 얘기할 거 초록을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가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수준은 어떻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한 120페이지 정도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교육 좀 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챗GP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들이 지금 인공지능 챗GPT가 뭔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에 60명을 놓고 행정대학원에서 저보다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의 행정개혁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2시간 강의를 하면서 챗GPT 한 사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60명한테 물어보니까 챗GPT를 제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정치학교, 행정학교 계속 주말에 지금 내가 이거 75개 학회에서 지금 계속 챗GPT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요약되고, 거기에 오늘 얘기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초록에 다 있으니까 그것 보도록 하고, 그러면 챗GPT라는 것이 지금 언제 어떻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수준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학생들한테 챗GPT나 인공지능에 관한 것을 배워서 세무학에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한 220페이지 되는 걸 6편으로 여기 해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하세요. AGI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좀 발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로봇이 활용을 해 가지고 식당에 가면 사람이 안 하고 고급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음식 배달하고 가져가고 그러는 시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로 가보면은 내가 국세청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키오스라고 우리가 가가지고 키오스를 하지를 눌러서 할지를 못하면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고 밥도 못 사 먹고 돈 있어도 못 해 먹는 이런 시대에 키오스가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 키오스 내가 80세인데 눈에 안 보여. 키오스 노인들이 키오스를 눈에 안 보여서 돈 가지고 커피 못 사 먹는다니까요. 그런 너무 정책 아직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지난 올해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엉망진창이었어 우리나라. 그 이후에 우리가 대면 강의도 못해 가지고 3년 지났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나라가 개판이요. 이거에 대한 얘기 이거 쭉 자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쫙 데이터 놔뒀어요. 지역별로 우리나라, 미국, 선진국 우리나라 실정을 좀 잘 알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거 쫙 보세요. 여기 2017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게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그 이후에 지금 회복이 안 되고 더 어렵게 됐다고 IMF보다 더 어렵게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제 개판이에요. 개판. 윤석열 정부 나가갔어. 우리 세무회계 오늘 얘기하는 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학교회장 나 윤석만 우리 회장 차기 회장이 잘할 줄 알지만 세무회계가 이런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데 엉망진창. 이거 쫙 읽어보세요. 나 이제 읽어볼 시간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지금 현재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썩여 있어요. 다 개혁해. 뭐 때문에 이런 얘기 읽어보세요. 총선했어요. 총선을 했는데 동서가 이렇게 빨강 한국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개판 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념으로 지금 이념 따질 때예요.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념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념이고 뭐고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가지고 트럼프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거 뭔 나라예요? 이거 뭔 나라? 이거 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니 10% 해가지고 임기 못 채우고 하는 거. 이거 학회, 우리나라의 정치학회, 행정학회, 세무학회, 이런 거 바른 소리 해야 하는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주는 것이 교수들 아니에요? 교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나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거 학회에 있는 돈 갖다 주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무학회, 정치학회, 행정학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 때 100년 전에 140년 전에 양방 쌀놈 이전에 당군 조선이 5,000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먹는 거 해결되는 것이 6.25 이후에 미국이 지지를 해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양반 쌍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세계 제일 저때 6.25 때 우리 1인당 GDP가 얼마였냐면 64불 했어요. 이북이 250불, 싱가포르이 650불, 일본이 한 10,000불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 그 당시 때 북한에서 전기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250불일 때 우리가 64불이었다니까. 필리핀이 650불이었다니까.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70년에 필리핀 불쌍하다고 6.25 때 참전해주고 필리핀인데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장충체육관을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것을 만들어준 것이 필리핀에서 지원해준 거라니까.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돼서
받아가지고 개판 쳐가가지고 필리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35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애들 기르는 것으로 지금 오고 있는,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도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해요. 그런 거. 그 전에 우리가 여기 조금 한번 봐보세요. 앞에 어떤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거 앞으로 먼 뒤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제일 앞으로 지금 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두세 페이지가 한꺼번에 막. 제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그 표 하나 설명하고 뒤로 쭉 넘어가면 되거든요. 더 제일 앞에 우리 도표 그려져 있는 거. 더 앞에. 예, 이거 한강의 기적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 이렇게 해가지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광부 보내고 간호원 보내고 월남에 파병해가지고 우리가 핏값을 받아가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계획 그거 만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대회를 치렀다고. 1995년에 OECD 가입했다고. 1997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세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IMF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IMF에 150억 불을, 아니 은행에 200불,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30억 불이 있어가지고 IMF 맞아가지고 150억 불 빌려다가 1년 만에 금 받아가가지고 우리 금팔찌, 은팔찌 막 다내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얻는 것을 97년에 IMF를 당해서 98년에 갖고 우리나라가 연 OECD 가입하는 나라 중에서 3% 이상의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작년 2004년 말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위권이 됐어요. 1위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1위가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쪽쪽 해가가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우리나라보다 떨어졌어요. 일본이 작년에 우리나라보다 떨어졌어. 6위권의 선진국을 우리가 땀을 흘려가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여야 정치가 개판을 치고 있다고. 지금 정신 차려야 해 학회들.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 70년도에 103만 명을 낳았어 우리 애들을. 그러는데 그거이 떨어져 가가지고 60만 명, 50만 명, 30만 명, 작년에 0.70으로 해가지고 24만 명 낳았다고. 이거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공장이 안 들어가. 대학교 졸업하면 뭐래? 취업이 안 돼. 스카이 대학 나와봐야 취업이 안 돼. 이거 한번 표를 보라고. 1등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뭐니 말만 써. 말만 떨써. 말만 요란해. 세무 정책, 국제 재정적.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얼마냐? 105조가 세수 빠꾸 났다. 세무학회, 재정학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05조 빠꾸 났다니까. 아이 나 참 한정하겠어. 이런 거 뭐 말만 떠들썩해. AI를 한다고 그러는데 AI 지금 여러분들 뭐를 알고 있냐고. 뭘 가르치냐고. 인공지능을 AI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하고 있어요. 미래 투자 보세요. 개새끼도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 새끼들이 개새끼 맛도 못해. 이거 인력 정쟁부터 아니 공부를 안 시킨데 세무회계에서 차변 대변하고 무슨 세법이 완전 환장하겠어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나 뭐나 막 돌아가고 있어. 좀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주가.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 도대체 이런 나라하고 비교 좀 해보라고.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 회계 우리 세무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들 어떻게 해야겠나. 쫙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막 보세요. 좀 다른 나라 선진국이 어떻게 많이 변하고 있나. 그냥 쌍팔년에 하던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공부 좀 하세요. 예?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 이걸로 하실까요?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마디만 하면 끝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잊지 말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1930년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그때 인도 인구가 얼마였냐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됐어요. 영국에서 우리가 인도가 독립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면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7가지 부조리를 제약을 없애야 한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땀 흘리지 않는 노동. 우리 노동자들 한노총이나 이 문재인 정부 앞잡이 노릇하는 놈이 민노총 그놈들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기업의 비즈니스,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하고 있는 이 문제. 30년 전에 인도 간디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 우리 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잘 살아가가지고 빨리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겠느냐 하는 3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째, 문맹 퇴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맹자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문맹이라는 것이 없어. 두 번째, 문맹이 없으면 부모 덕을 안 보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영양을 갖춰야 한다. 영양. 부모도 유산 안 보고 살 수 있는 영양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82%에서 작년에 지금 79%로 우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만 잘하면 스카이 대학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개판을 치고 있다. 세 번째, 문맹이 없고 또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제일 실천 잘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국이야. 조국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1등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 가가지고 서울대 법제교수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 두 번째, 그 집 안에는 조경심이는 서울대학교 영문과 1등으로 들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동양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 아들, 딸을 부정부패 해가가지고 조경심이 감옥에 가고 조국이도 지금 감옥에 가고 있는 이런 노블리스 오브리제, 이것이 한국을 슬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 되는 것이 슬프게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배선장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 66학번이에요. 66년부터 80년까지 전주완도까지 해직돼서 해직되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에 1회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해가가지고 전주대에 15년, 중앙대에 25년 있다가 내가 해직이 되는데, 이거 개판이에요, 개판. 이걸 누가 놓치냐? 우리 교수님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학회가 이거지. 멀다고 사람 오는 사람이 뭐 없어. 학회가 재미가 없어. 다음부터는 나 학회 안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해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학회 다음에 우리 윤석만 회장 할 때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 하는 것 막아가지고 제가 우리 세무학회 원로인 우리 서 교수님이 후임으로 내가 전주대학교 갔다고 90년에 중앙대학교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후임으로 전주대학교 상업교과 갔다가 15년 있다가 내가 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해. 세무학회가 윤석만 회장을 기점으로 공부하는 학교가 되기요. 또 여기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또 반소리 좀 제대로 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제 저희 검찰청 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